7월 25일이 잠정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로 잡혔는데 전당대 날짜가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혔음에도 이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팀을 이끄는 조정은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면담을 거부하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특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전달하진 않았고 저는 전적으로 그건 특위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그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위에서 결정하시면 되죠. 그게 불쾌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역할, 아쉬운 점, 또 우리가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거침없이 제안을 주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는 걸 소회를 묻고 입장을 듣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변인 얘기는 굳이 정책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총선 백서 면담 부를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조정훈 의원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 용산 대통령실에 누군가와 면담을 진행 중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연락이 없는데 면담 요청을 거부하면 그것도 기록에 남길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참패 백서는요 이미 끝났는데 조정훈 백서 특위위원장께서 정말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나 당내에서도 조정훈 이 백서 특위위원장이 조정훈 의원 스스로 장사한다 내려와라 라는 여론이 있고요. 백서에서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그 백서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입장을 좀 바꿔놔서 생각하면 이거 해서 뭐하나. 결국 이 백서 자체가 조정훈 의원이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게 저는 생각할 그렇게 거다. 생각할 것 같아요. 굳이 정말로 백서를 진정성 있게 했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백서 부분에 있어서 조정훈 위원장 자체가 이미 메신저가 흔들렸기 때문에요. 어떤 행위든 좀 나름대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백서에 대한 공신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고 봐야죠. 너무 단언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내 의견들도 보고 다른 패널들 얘기도 들어보면 좀 냉정하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앞서 주제에서는 엄중하게 저와 막 언쟁이 있었는데 상당히 웃으면서 얘기를 여유 있게 하시네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담 요청 거부도 기록에 남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어제 채널A를 통해서 단독 취재된 내용 하나가 뭐냐면 지금 7월 25일로 잠정적으로 전당대 날짜가 잡혔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면담 거부하면 그것도 기록에 남기겠다는 말과 달리 백서를 한번 나눠서도 발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많은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참 끈질깁니다. 이미 백서라는 것은 정말 흰 백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백서에 담고 있는 정말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 이런 것이 그 백서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인데 조정훈 의원은 이미 그걸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서영주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듯이 다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거를 두 개로 잘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특위위원장을 지금까지 임명하고 권한을 주는 전 당 지도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당의 어떤 전력을 들여서 하는데 이미 이 백서위원장 자체의 권위와 또 중립성이 이미 여러 가지로 훼손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백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도 계속적으로 이 백서위원장을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보통 이렇게 감독이나 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저 심판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음 주도 넘긴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지금 끝까지 지금 자리를 보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연 의도가 뭘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더구나 조정훈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적 공신력을 잃어버린 이 백서를 잘라서 내건 한꺼번에 내건 누가 관심 가지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거 사보겠습니까? 이미 다 논쟁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이
돈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절차가 어긋나고 또 공정성을 상실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매일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동훈 위원장 만나러 간다, 안 만나면 다 기록하겠다, 무슨 본인이 특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저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이 너무 혹평을 하셔서 뭐 일단 순화하자면 돈 낭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런 총선 백서팀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조정훈 위원장이 이끄는 백서팀을 그대로 놔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도 다소 지도부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그 박상수 변호사님. 네. 장동혁 대변인도 사실 근데 최근에 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가 되면 그 여러 언론 인터뷰를 다시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모양인데, 매력을 하나 꼽으라면 명분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충청도 말로 모양 빠진 일도 안 한다. 그 등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매력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글쎄,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그 많이들 저기를 했지만 예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내세웠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심지어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도 보면은 그 유세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선거 과정에 많이 든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분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유세를 하면서 거의 혼자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예.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뭐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하는 그런 말 실수가 정말 선거 기간 내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모양 빠지지 않는다는 이 측면에서 그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치인들로서 리더로서 앞에 세웠을 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 초고 7월 말이면 잠정적으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판단 여부, 결론도 이제 조만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여러 관전평, 뭐 당내, 뭐 상대당 많은데,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이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또 당대표로 선출한다고 해서 예.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죠.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친윤 아니라는 분도 당내에 있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윤이에요. 예. 윤석열 물러가라. 그럼 반윤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비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나와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이다. 나는 예.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비윤이라고 하는지를 근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도학 의원님,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반윤, 비윤, 기치를 내걸고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우상호 얘기는 밖에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땐 뭐 비윤도 아니고 그냥 다 친윤 같아 보인다, 뭐 이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90도 폴더 인사가 아마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막 일고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아주 얕은 수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눈밭 날리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90도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지지율, 이 대통령 지지율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슬러시 지지율, 언제 녹아도 녹아내릴 만한 대통령 지지율 속에서 여당을 이끌어야 되는 것인데, 이 여당 과연 이런 측면에서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이나 혹은 탈당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단이라고 하는 점은 과연 대통령과 선을 긋고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예. 근데 저는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여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맥주 파티하고 마치 이게 진 당의 모습 같지 않거든요. 그냥 막 세레머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완전히 안드로메다의 이게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그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만의 길을 개척해서 갈 것인지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 국민의힘 내부 얘기인데 김은국 씨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전당대회 들이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